자,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미적 수능 엑기스에 왔어. 자, 미적.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교재가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참고로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선생님이 딱 한 문제만 박살내려고 그래요. 박살내려고. 그 유형이 뭐냐면은 무한 등비급수에 관련된 도형 유형입니다. 참고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역대수는 그냥 출제율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율은 10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걸 좀 해볼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좀 많이 어려웠었지. 내신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졌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여러분들 그 내신에서 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주 옛날에 나왔던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근데 옛날 문제들은 좀 쉬워. 옛날 문제들은 좀 쉬운데 최근에 문제들이 좀 많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엄청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자꾸 해보면은 점점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자꾸 도형을 바라보는 눈이 트이게 될 거야. 되겠죠. 물론, 자, 그냥 무턱대고 계속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이 개념 강좌에서 무한등비급수 이 도형 파트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었단 말이야.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 부분 강의를 갖다가 반드시 듣고 지금 일로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 우리 개념서에 있는 무한등비급수의 도형 파트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됐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야. 되겠니? 그치? 막 푸는 게 아니라고. 그치?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 문제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정사각형 이렇게 A1, B1, C1, D1이라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잡고 이 부분에 중점을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얘를 E1, F1이라고 하고, 자,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색칠이 돼 있어. 그치? 자, 지문이 긴데 여러분들 지문 대충 읽다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문제 풀다 보면은 또 조건을 빠뜨리거나 문제를 오인해가지고 안 풀린 경우가 있으니까, 자, 막 무턱대고 빨리빨리 풀라고 하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정독해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 되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요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역시 이런 정사각형을,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또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다는 거야.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정사각형이 생겼는데 요 변의 중점과 또 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또 요런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 그치? 되겠어? 응? 자, 그때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리미트 한 다음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갖다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선생님이 하얀색 부분에 색칠된 부분만 본다면은 그 T1, 하얀 B금 부분의 넓이를 보면 그걸 T1이라고 하고, 자, 노란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T2라고 해본다면은, 자, S1은 T1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S2는 T1과 거기서 T2가 이렇게 새로 생긴 요 두 놈 누적된 게 S2야. 되겠어? 그럼 S3는 뭘 의미하냐? T1 더하기 T2 더하기 T3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되겠니?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무한한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T1 더하기 T2 더하기 T3 해가지고 무한한 합을 물어보니까, 자, 무한 등비급수임이 확실하지.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무한 등비급수의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공식은 쉬워. 뭐지?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여기다 그냥 쑤셔 넣어버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풀리게 되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니? 일단은 우선 공비부터 찾는 게 핵심 포인트지. 그치? 자, 이때 우리가 공비를 찾을 때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고, 그 놈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좀 찾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어떤 도형을 선택해? 두 닮은 도형을 선택할 텐데, 그 가능하면은 큰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되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 가능한 큰 도형을 선택해라.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린 경우가 자주 있다. 되겠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문제를 볼게. 우리가 이 하얀색 부분을, 그리고 또, 참고로, 또 이건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는 마음에.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넓이의 무한등비급수인데, 그럼 다짜고짜 바로 그냥 처음부터 넓이를 찾아가지고 공비를 찾으려 하시는 용감한 분들인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넓이를 물어봤지만, 우리가 닮은 비, 즉 길이의 비를 갖다가 찾아서 길이의 비가 A 대 B라고 하면은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넓이의 비는 A 제곱 대 B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를 찾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넓이의 비. 그러니까 길이 비를 이용해서 제곱해서 넓이의 비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공비를 찾아주는 거야. 다 알고 있지? 그치?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좀 볼 건데, 그렇다면 일단은 하얀색 빗금을 갖다 포함하는 가장 큰 도형은 당연히 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 빗금을 포함하는 가장 큰 도형은 자, 요 정사각형이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얀색과 노란색의 그 길이의 비라는 것은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를 구하면 끝나게 되는 건데, 큰 정사각형은 이제 2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작은 정사각형 요 한 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고민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 한 변을 어떻게 구할까? 그거는 원칙이 뭐냐? 항상 잊지 마. 어떤 한 변을 갖다 구하면은 도형의 가장 기본, 선생님이 도형에 관련된 모든 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 변을 갖다 구할 거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가장 기본은 삼각형 이용하는 거야. 물론 삼각형을 이용하지 않는 아주 극소수 드문 유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삼각형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한 변이 나오면은 걔를 포함하는, 얘를 포함하는 한 변으로 포함하는 누구?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변 길이 얘를 갖다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한 변으로 포함하는 삼각형을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지금 얘를 갖다 구할 건데, 그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요 놈은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또 이것도 기억해야겠지. 지금 요 변과 이쪽 변이 지금 어떻게 돼? 평행한 상태지. 응? 지금처럼 평행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도형, 꼭 겹치지 않아도 아무튼 평행한 선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닮음 도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따라서 얘하고 평행한데 지금 요 변이 평행한데 얘를 포함한 삼각형 보니까 또 이런 빨간 삼각형이 등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지. 왜 닮음이지는 알지? 평행하니까 동의가 각들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그러면은 자, 이 큰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요 한 변 길이를 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얘를 이용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되겠지만, 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칭 관계가 나오면은 자주 잘라요, 이걸 자주 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얘 선에 의해서 반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잘려 있으니까, 자, 우리 반쪼가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볼 거야. 아까 처음에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려. 근데 쌤은 자, 이런 반쪼가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이용한 닮음비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또 닮음이네. 자, 여기도 평행하니까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이용한 닮음비를 구하거나, 그치? 그건 여러분들 자유가 되겠지. 그치? 뭘 해도 사실 여기서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뭘 어떻게 선택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자,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이쪽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이용할게. 맨 처음 이 삼각형도 나쁘지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 빗금 삼각형과 이 반쪼가리 요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 한 변 길이를 찾도록 할 거야.
되겠지. 자, 어떻게 풀 건지 지금 일단 대충 알았으니까 좀 그림이 너무 좀 지저분해져서 선생님 좀 지울 거야.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좀 지워보도록 할게. 같이 지웁니다. 지운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좀 다시 그리려고. 자, 너무 그림 지저분해져서 좀 그림도 좀 크게 그리고. 자, 너무 큰가? 너무 크게 그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쪽이 정사각형인가? 이쪽이 정사각형.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에 중점을 잡고, 여기에 또 중점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지. 중점 맞나?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요 안에 또 우리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선생님 반 자른다고 그랬으니까 반 잘라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 2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일단 뭐부터 할까? 지금 선생님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자, 요 노란 삼각형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요쪽 변을 갖다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요게 2고 요게 2니까 요걸 바로 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따라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지? 2 루트 2가 되겠지.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얘는 구했어. 그러면 우리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요 부분도 또 구해봐야겠네. 근데 이게 중점이라고 쓰니까 여기는 일단 1이고, 왜? 이 삼각형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또 45도가 되니까 우리가 이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역시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1. 유리학까지 좀 시켜놓을게. 2분의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 이게 됐어.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 2분의 루트 2, 여기 알아냈고, 자, 요놈의 길이는 2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를 빼니까,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2라고 그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자, 그러면 2분의 3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정보는 다 얻어냈어. 요것도 구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닮은 비교할 때 변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이번에는, 자, 요 삼각형의 정보를 봐야 될 텐데, 자, 바로 몇 대 몇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봤더니 바로 확인이 안 되지. 좀 취용자 같은 경우 보자마자 몇 대 몇인지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최근에 문제가 많이 어려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보자마자 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놈이 있으면은 걔를 변수로 잡아서 그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변수가 포함된 등식을 작성해. 즉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안 풀린다면 일단 변수로 잡고 그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을 작성하라 이거야. 알겠지? 우리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쫙 그림을 잘 그려보면 몇 대 몇 바로 보였단 말이야. 근데 최근 그렇지가 않다고.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요 놈을 갖다가 구할 거니까 얘를 x라고 잡을 텐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정사각형의 성질이 쓰여야 돼. 안 쓰이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얘가 x니까, 그치? 요변 길이가 또 필요한데, 정사각형인데 여기 x면 여기도 x잖아. 왜? 정사각형 성질해봤자 모든 변의 길이 같은데, 그치? 근데 선생님 또 반으로 쪼갰으니까, 자, 이 부분이 2분의 x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요 부분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자, 이 부분이 2루트니까 2루트 2 빼기 우리가 2분의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다 찾았네, 그러면은. 자, 이제 등식 작성하자고.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식을 작성해보면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x 대 이놈,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루트 2 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분의 3 루트 2.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 비례식을 이용해서 x값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산이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좀 간단히 하자고. 보시는 것처럼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2 지워지니까 이놈이 1대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 해보면은 x는, 자, 우리가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3x.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2x는 3루트 3x 넘겨보면은 5x는 3루트 2 해서 x는 5분의 3루트 2 이게 되는 거지. 한변 길이 구했어. 그치? 정사각형 한변 길이.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지. 길이비를 가자고. 그럼 길이비라는 것은 우리가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큰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2였고 작은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5분의 3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자 길이비는 구했고 얘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갖다 구해보면은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제곱해보니까 4대 5가 숫자가 이러냐 25분의 9 곱하기 2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해 보니까 2가 될 것이고 양변에 2분의 곱해보면은 1대 50분의 9 이게 되는 거죠. 되겠죠? 숫자 이렇게 크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러면 여기 앞쪽을 1로 만들면 공비가 쉽게 보이니까. 따라서, 자, 공비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도형, 이게 두 번째 도형의 길이비니까 여기다 뭘 곱해지게 되냐?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공비는 끝났어. 그럼 따라서 공비는 지금 50분의 9라고 구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첫 항만 찾아주면 되겠죠. 첫 항. 첫 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건데 첫 항은 너무 구하기 쉽다.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밑변이고 얘 1 이게 될 것이고 얘도 얘랑 똑같을 것이고 얘는 자 밑변이 1, 1씩이니까 첫 항은 우리가 첫 항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요 1번 얘기한 거예요. 1번. 근데 여기도 1번 똑같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자, 여기가 2번. 여기가 2번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해 보니까 2가 되고 그러면은 2 더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우리가 2분의 5가 첫 항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끝났지.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한 등비급수 리미트 한 다음에 Sn 요놈은 1 공비. 공비는 50분의 9가 됐고 첫 번째 항은 2분의 5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연산하면 되는 거지. 자, 꼴비신가 분모와 분제 몇을 곱해? 50을 곱해 보면은 50 자, 50 빼기 9분의 여기다 50 곱해 보니까 25 125 이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빼니까 41분의 125 이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 나오겠죠. 되겠지. 자, 쌤이 자,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 따로 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쌤이 중간중간 강조했던 거 잊지 마라. 자, 요약해 본다면 이런 거야. 요약해 본다면 여기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일단 무한등비수 전체적으로 공비 구할 때 큰 도형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말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생기면은 걔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이용할 생각을 해봐라. 이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요 두 얘기는 무한등비수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기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걔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보니까 평행한 선분이 나왔으니까 닮음인가 의심해봐라. 그치? 그치? 또 뿐만 아니고 바로 길이비가 안 보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변수 x로 잡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 x가 포함된 방정식을 작성해라. 얘 같은 경우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작성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지?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 끌게.